네, 반갑습니다. 고건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날 증시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진 않았는데, 전날 장 시작하면서 국채 금리들이 튀고 달러가 상승하면서 금이 하락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즉 어제는 채권 시장이 좀 증시를 뒤흔드는 시장이었습니다. 단기채와 장기채가 모두 튀면서 달러가 같이 상승하고 또 위험 자산들이 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까지도 하락이 나왔던 시장이었는데, 왜 이렇게 하락이 나왔냐라고 한다면은 어제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사실 7.2 정도의 좀 강한 지진이 발생됐고, 쓰나미는 3m 정도로 높게 나오진 않았는데, 자, 직전에 후쿠시마 원전을 좀 생각하던 시장의 참여자들이 실제로 일본에 좀 큰일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좀 우려하면서 국제시장이 좀 움직였습니다. 네. 또 실제로 우려스러울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밀어버린다면, 그렇다면은 결국 여러 가지 또 이슈에 인해서 국제 시장이 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막 엔화가 같이 엮여 있고 엔캐리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하자면은, 일단 이것 때문에 어제 증시가 움직였고, 결국 국채 시장 때문에 증시가 움직였지만, 자, 지금 보시면 2년물이 다시 한 번 더 제자리에 돌아왔고 10년물도 어느 정도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달러도 상승이 나왔다가 밀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채 시장이 오늘 안정화가 되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위험 자산으로 증시 유동성이 들어올 거니까, 이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종가 마감하면서 이렇게 좀 상승세가 유입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때처럼 피해 규모가 커져버리면 당연히 증시와 코인에는 이제 리스크로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죠. 네. 추가적으로 어제 코어이브 같은 경우가 전환사채를 좀 발행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장중 5%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가 전환사채는 3일, 4일 전에 아이렌이 전환사채 발행할 때도 좀 기억을 할 거예요. 네. 아이렌이 당시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도 마이너스 막 10%씩 떨어졌었거든요. 이때죠, 이때. 근데 결국 전환사채 발행하고 나서 전환사채 발행 전 종가까지 올려냈어요. 그러면은 요즘 시장이 이 전환사채를 악재로 크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웬만큼 크게 악재가 아니면은. 그리고 코어이브 같은 경우는 안내 드렸지만 실제로 전환사채 전환 가액이 110불에서 125불 사이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다라는 것은 실제로, 자, 코어이브가 나중에 코어이브를 매각을 하더라도 110불에서 120불 사이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코이브 기준에서 100불까지는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보고 있는 100불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코이브에 대해서는 좀 매수 타점이 나왔어야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어제 코이브 같은 경우는 캔들이 눌렸지만 실제로 50일선을 20일선을 지지를 하고 이후로 밀리지 않으면서 추세가 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지지를 받으면은 일단 첫 번째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봐요. 어제 거래량도 제대로 들어왔거든요. 자,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하나, 둘 눌린 상태에서 여기서 횡보가 나와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코이브는 여기서 횡보가 나와도 결국 여기서 횡보가 하나, 둘, 셋, 넷 쉬어가더라도 결국 치고 올라가는 이 100불은 나오고, 100불을 치고 올라가면은 이 위로, 즉 직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고점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00불까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볼 수 있죠. 네. 목표가 100불, 코어이브 고정이기 때문에 어제같이 코어이브가 눌려줄 때는 매수타점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나 뭐 FOMC 등을 통해서 코어이브가 한 번 더 쭉 눌려준다면은 정말 뭐 강한 매수타점이죠. 왜냐면은 어차피 100불 가는 건 기정사실하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코어이브가 안 쉬고 바로 100불 가져도 되는 패턴이고요. 한 번 눌려도, 자, 지금 쌍바닥 지라인 지지 받고 이 W자 패턴으로 올라가면서 100불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이 후에 치고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할 거예요. 왜냐면은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 위에서 매물대들이 먼저 매도세로 나오기 때문에, 자, 크게 위에 매물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나중에 치고 올라갈 때 위에 저항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치고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려면
이 구간이 저항이에요. 즉 9월부터 11월 사이가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녹여줘야 된다.'라고는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웨이브 일단 단기적인 무빙으로는 100불 목표가를 열어 놓고 대응하자. 자, 크게 봐도 지금 코어 웨이브 기준에서는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넷으로 올라가 준다면, 또 무난하게 100불까지 돌파가 나와 준다면은 이후로 목표가는 140불까지도 볼 수 있지만, 목표가 140불 보기 전에, 즉 여기서 크게 W자 패턴을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100불은 돌파하고 나서 140불을 외치든 말든 하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100불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가 대비해서 100불까지만 줘도 예, 수익률 좋잖아요.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코웨이브 직전에 G라인들을 지지받았을 때 반등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직전에 이 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웨이브 제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는데, 이때는 여기 보시면은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20에서는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렸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한 상태이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20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불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케일 파워 좀 봐드릴게요. 댓글로 그러신 분이 계세요. 뉴스케일 파워 전고점 갈 순 없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좀 코어유부나 아니면은 좀 중소형주들, 뭐 흔히 중소형주의 대장주라고 하면은 양자 섹터가 있죠. 이런 종목에 비해서 조금 어렵기는 해요. 네, 왜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코어이브가 실제로 이렇게 위에 고점을 만들었던 적은 뭐 9월부터 11월 정도로 좀 볼 수 있고요. 네. 뭐 이 앞에까지 합치면 뭐 5월부터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우리 양자 섹터, 뭐 아이온큐 등을 가지고 와도 아이온큐가 실제로 이 위에 고점이 되고 있었던 구간은 9월부터 11월까지다. 그러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거의 한 2개월 정도 사이에 이 위에 매물대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밑에 뭐 아쳐도 비슷한 시기 9월에서 10월, 10월에서 뭐 11월 이런 식의 좀 매물대가 있고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위에 매물대가 낮으면 예, 녹이기가 쉬워요. 그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매물대가 높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이렇게 우리가 박스권만 그어봐도 박스권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5월부터 시작해요. 5월, 8월, 그리고 11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절대 밀리면 안 되는 곳을 밀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땡기러는 와요. 단기적으로는 땡기러 오는데, 이게 30불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불가능하진 않아요. 주식에서 불가능은 없다. 뭐 어마어마한 호재가 쏟아지면서 막 실적이 좋고 뭐하고 하면 당연히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아까 예시로 드렸던 뭐 코어이브나 양재스나 여러 종목들에 비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점만 우리가 좀 집중하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위에 22.5불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 숙제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한 상태에서 캔들이 21선 위에 있어요. 이러면 사실 거의 높은 확률로 위로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뉴스케일 파워가 30불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횡보가 나와도 뉴스케일 파워는 크게 악재를 보지 않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케일 파워가 길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G라인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 G라인이 강해요. 지금 언제부터 24년부터 이어졌던 상승 추세 하단 부위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기 G라인 역시도 직전에 25년도 3월달 관세 때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때 G라인이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것과도 같아요. 지금 더 밀어줘도 15불 이하로 이탈할 가능성은 너무 적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당장에 이 종목이 뭐 15불 아래로 밀리더라도 그거는 지금 밀리는 게 아니라 최소 반등이 한 번은 나오고 나서 밀린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피보나치 되돌림파도 0.786, 0.618까지는 한번 줘야겠죠.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가 30불을 돌파하고 나서 뭐 30불대에서 횡보가 나오면서 지지를 받아준다면은 이거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갈 횡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 30불을 녹여야 된다라고
라고만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전에 뭐 비슷한 패턴이 있죠. 우리가 아이온큐 기준에서도 예전에 비슷한 패턴이 무엇이냐면은 이 구간이었는데, 직전에 고점 구간 잘 형성하다가 푹 밀어내고 반등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반등이 강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강해서 치고 올라가 줘야 되지, 결국 반등을 했어도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즉 이 위에 있는 매도세 때문에 녹아서 올라가지 못하면은 뒤에 우르릉 하고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30% 까지는 올라가자. 이거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인제 행보가 나오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아까 아이온큐가 보여줬던 것처럼 결국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우리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0불 찍고 나서 밀리더라도 여기서 G라인 계속 만들어주면 결국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오고 26년도 상반기 뭐 하반기에는 치고 올라가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미 거의 뭐 6개월 이상 가격적으로 그리고 기간적으로 횡보가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무난하게 종목 좀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길게 보시면 1년 이상 길게 보실 거면은 종목 좀 돌파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아까 아이온큐 좀 말씀드렸으니까 양자스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 그리고 아이온큐를 포함해서 어제 뭐 디웨이브 퀀텀이나 좀 여러 양자스터들이 결국 마지막에 좀 상승 마감했어요. 네. 마지막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끝났다라는 걸 보면은 확실히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 막판에 나스닥이나 우리가 러셀이 좀 오를 때 확실히 양자 섹터로도 좀 수급이 몰리는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결국 돌파가 나와주면은 위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거죠. 자, 아까 아이온큐도 종고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아이온큐가 종고점을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위에 매물대를 녹여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 매물대가 되게 두꺼워요. 네. 자, 아이온큐가 직전에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갔을 때는 이 위에 앞에 저항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충분히 저항을 녹이고 나서 자, 저항 없이 매물대 없이 치고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으로도 이만큼 치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앞에 있는 거래량을 녹이기 위해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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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여기 매물대를 녹이기 위한 거래량이 새로 들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거래량보다 더 높은 거래량이 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근데도 일단은 우리가 아이온큐 목표가 58불에서 60불, 즉 여기는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8불에서 60불 하나, 둘, 뭐 셋, 넷 하고 도달했을 때, 이 58불에서 60불 도달했을 때 여기서 지지받고 횡보하는 구간에 따라서 75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여기 58불에서 60불 올라간다라는 거는 본인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세 돌파하고 58불에서 60불 올라가서 지지받는 게 사실 맞죠.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눌려주면 안 돼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눌려주면 이평선이 집중되면서 횡보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12월 18일에서 12월 뭐 25일 전후로 치고 올라가는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 종목이 지금 치고 올라간다면은 최소 12월 23일, 24일까지 75불까지 빨리 치고 올라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 뒤로 75불 이로 빠지는 거는 12월 말 1월 초 좀 하락이 보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공통적으로 12월 뭐 하반기까지는 예. 20일, 28일, 24일 이 정도까지는 좀 상승이 보이는 기간이죠. 기간적으로도. 그래서 아이온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월 달 이후로는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위험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승이 제한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온큐를 좀 분석드리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비쌀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어제 88K까지 좀 내려가면서 89K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장중에 좀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었지만, 결국 뭐 코닐이나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도 좀 반등 나오면서 종결됐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한 7% ETH 좀 상승 마감했어요. 어제 실제로 좀 본장에서
우리가 저점이 100% 어딘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일본의 피해 규모가 이 정도로 끝난다고 하면은 자 코인 관련주들은 매수 타점이었어요 어제도. 네. 그래서 어제 실제로 ETH 같은 경우도 뭐 현재가 매수 타점 68불 돌파 매매 타점을 다 좀 드릴 수 있었던 구간이긴 했고요. 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실제로 저는 코인 같은 경우도 위로 96K에서 100K까지는 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동일해요. 코인도 지금 21선 돌파 상태에서 자 이평선 지중되고 있는 구간 그리고 볼벤이 축소되고 있는 구간. 그럼 여기서 당연히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96불 돌파가 나와주면은 무난하게 100K까지 96불이 아니라 96K죠. 96K에서 100K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더리움도 동일하게 지금 거래에서 사실 3.6K까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저는 이게 FOMC 전후로 호재를 가지고 치고 올라가고요. FOMC가 끝나고 나서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혹시나 FOMC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후로 예, 기간적으로 조금 더 녹였다가 12월 17일, 18일 때 이후로 좀 치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아까 아이온큐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랑 비슷하죠. 기간적으로 모이고 나면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12월 지금 FOMC 이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12월 18일 전후로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게 한 24일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서 아이온큐도 3.6K까지 아이온큐란다. 이더리움도 3.6K까지 올라간다 하면은 동일하게 ETHU도 목가는 72불에서 80불을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중국 지금 H백 그 수출 가능성 계속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눌리지 않고 즉 FOMC를 통해서 눌려준다면은 엄청 강한 매수 타점이에요.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타점 나옵니다. 이거는 멤버십 통해서도 타점을 강하게 드릴게요. 여기서는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를 사도 돼요. 눌렸을 때 제대로 눌렸을 때 바닥에서 잡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요즘 타점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깨어 있을 때 좀 이게 저점을 잡아 드리면은 거의 오픈 확률로 그날의 저점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깨어 있을 때 FOMC도 실시간으로 좀 대응 드릴 거니까 FOMC에서 엔비디아가 밀려준다면은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을 잡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후로 치고 올라가는 거는 200불에서 210불까지 볼 거예요.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186불 다이렉트로 지금 프리장에서 시외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지금 한 188불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본장에서 실제로 188불 상승 출발하면은 200불이니까 여기서도 결국 돌파 매매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소원했지만 사실 테슬라 소원해도 괜찮아요. 기술적인 눌림이죠. 네. 아쉬운 건 눌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막상 나오는 눌림은 약간 아쉽죠. 네. 직전에 이렇게 지금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 구간 동일하게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추세 내려왔지만 이 종목 425불까지 밀려도 무방해요. 여기 지금 하나, 둘 그리고 지지받고 셋으로 치고 올라가니까요. 이거 피보나치 이렇게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눌려도 425불이면은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기준으로는 0.618 아니면 0.5.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눌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면은 1.618 어디가 있나요? 지금 500불에 가 있잖아요. 그럼 테슬라 목표가 500불, 500불. 테슬라 500불 가요, 진짜. 네. 콜옵션 테슬라 500불 위로 계속 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 500불 간다? 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나머지는 여러 종목들 좀 괜찮은 것들이 좀 많아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지금 저점 자리를 잘 잡았고요. 나비타스도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나비타스도 계속해서 좀 쳐다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영상에 언급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뭐 사이퍼 마이닝이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좀 노려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들 좀 잘 좋은 타점들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없던 종목은 내일 추가적으로 좀 분석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